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종대학교 이번 모의논술고사의 출제를 담당한 경학부의 이태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치른 그 시험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치른 그 모의논술 시험은 예년과 다름없이 동일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대학의 그 모의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출제되었는데 특별히 고교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활성화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 문제의 형식이나 난이도를 고3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조절하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제시문을 고교 교과서에서 100% 출제하여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번에 출제된 모든 제시문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국어, 문학 이런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평가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특히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논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를 잘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번 그 시험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한 문항은 소문항이고 한 문항은 대문항인데 1번 문항은 400자에서 500자를 쓰는 문제로서 특징은 제시문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 기술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대문항인데 분량이 1100자에서 1200자를 쓰는 논지 전개형 문제입니다. 특정한 제시문을 하나의 제시문을 들어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는 이런 식의 논지 전개형 문제로 이번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이 이번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 이 제시문은 합리적 소비에 대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온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접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설명하는 글로서 여기서 합리적 소비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객관적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후에 비용에 비해 비이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문 나는 이문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계시죠. 이분이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석대죠. 이 석대가 바로 일그러진 영웅인데 석대의 악행과 불의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고발하지 않는 여기서 주인공 나의 전략적 결정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글이 바로 제시문 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시문 다는 여러분 그 요즘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작가인 베르베르의 가능성의 나무라는 글인데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은 가능성의 나무를 통해 인류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 그 다음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 폭력의 길을 작가가 상상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죠. 첫 번째 1번 소문항 문제는 제시문 가의 합리적 소비와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합리적 결정. 그러니까 제시문 가의 합리적 소비란 이제 경제교과서에서 나온 소비 개념을 경제적 소비 개념을 설명한 합리적 소비와 그 다음에 베르베르의 글에서 나온 최소 폭력의 길이라고 하는 그 제시문에서 나온 다의 합리적 결정에서 나오는 합리성의 개념을 상호 비교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음 대문항 문제 2의 그 발제를 보시면 제시문 다에서 나오는 최소 폭력의 길을
요약 설명하고 재심은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해 최소 폭력이기를 비판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문제 2에서 주의할 점은 문제 2가 두 개의 사실은 살펴보면 두 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최소 폭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재심은 다해서 읽고 그것을 요약 설명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모두 논거를 찾아서 이 최소 폭력의 길을 비판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심은 가나 또는 나 하나에서만 논거를 찾아서는 안 되고, 모든 재심은 가와 나 모든 재심문에서 논거를 찾아서 최소 폭력의 길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문항을 다시 돌아가서 1번 문항에 대해서 비교 기술화라는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 기술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공통점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가의 제시문에 나오는 합리적 소비와 다의 제시문에 나오는 합리적 결정에서 그 합리성이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문 가의 합리적 소비는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편익과 비용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선택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다음에 제시문 나의 합리적 결정은 가능성의 나무를 통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 소비와 합리적 결정은 모두 감정이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목적적 선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목적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의 합리성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의 합리성은 상품 구입 시 재화의 편익과 비용만을 고려해 내리는 경제적 합리성으로서 개인의 관점의 개인적 관점의 효용성, 즉 이기적 어떤 면에서 이기적 효율성 또는 개인의 차원에서 평가되는 그런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의 합리성은 나가 아닙니다. 다의 합리성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을 담은 가능성의 나무를 통해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는 정치적 합리성으로 공동체의 존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제시문에서 가와 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가 아니라 다입니다. 다의 합리성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가의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말하고 다의 합리성은 일종의 정치적 합리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목적은 공동체의 존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항을 가보도록 하죠. 2번 문항에서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최소 폭력의 길입니다. 이 최소 폭력의 길을 이제 요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 설명하라고 다음과 같이 요약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폭력의 길이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데이터 뱅크, 즉 가능성의 나무로부터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선택지로서 인류의 생존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전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최소 폭력의 길을 이제 가와 제시문 나에서 논지를 찾아서 이 다를 비판하면 되겠습니다. 비판 논거를 이제 살펴보면 제시문 가에서는 비판 논거가 두 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든 여러분이 찾아서 비판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를 살펴볼까요? 제시문 가를 읽어보면 합리적 소비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대안을 비교한 다음 가격에 비해 효용이 가장 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와 어떤 연관을 가질까요?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는 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의 행복을 고려하는 최소 폭력의 길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인간의 관점, 즉 현재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현이 어렵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 폭력의 길을 비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면서 왜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 계획에도 없는 충동 구매를 하는 그런 충동 구매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지출 또는 무리한 소비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인간이 그럼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다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최소 폭력의 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 폭력의 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충동적, 모방적, 과시적 소비를 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죠. 따라서 이 계시문 가에서는 인간은 흔히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인간이 그럼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이 합리성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이기적인 합리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두를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이익을 보장하거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늘 욕망과 감정 또는 남의 부추김이나 과시를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항상 감정을 배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만 가능한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은 나의 논거,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석대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인공 나의 기술이죠. 1등을 넘보지 않는 한 2등은 그리 힘들지 않고도 내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것과 재심은 다를 연관시킬 수 있는 이것이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심은 다에서 말하는 최소 폭력의 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결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이 최소 폭력의 길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지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처럼 석대라고 하는 그 힘센 그부의 그런 강압적인 질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정의한 방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최소 폭력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부정의한 방식으로 최소 폭력의 길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와 나에서 논거를 찾아서 최소 폭력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다를 비판하면 이번 문항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글을 쓸 때는 서론과 그다음에 본론의 약 2개의 단락, 그다음에 마지막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결론 단락해서 총 4개 정도의 단락으로 이 글을 구성한다면 가장 이성적인 글의 구성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채점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채점 기준을 알고 있어야 글을 어떤 형태로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이 2개의 제시문에서 합리성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기술했는지 또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이것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2번 문항은 가와 나의 제시문을 다를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수험생의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이때 가와 나에서 적절한 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에서 약 2가지의 논거, 나에서 1가지의 논거를 찾아서 최소 폭력의 길을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글의 형식이나 내용을 볼 때 전체적으로 글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의 경우에는 논거가 가와 나에서 하나씩 찾는다면 본론의 단락은 2개가 되겠고요. 도입부에 31단락, 그다음에 본론 2단락, 마지막으로 본론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결론 단락, 이렇게 해서 4개의 단락으로 글을 구성하면 가장 이상적인 글의 형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도 평가의 평가하는 그런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잘 선택해서 써야 되고 또 표현이 깔끔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글이 흘러가야 됩니다. 또 원고지 사용법을 또 보는데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들어오기 전에 좀 보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교 논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수시 논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그런 학생들이라면 우리 학교 논술 시험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의 논술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저희 논술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의 제시문이 고등학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저희 대학을 생각하고 우리 대학을 생각하고 계신 수험생들이라면 특별히 논술을 위해서 굳이 학원을 다니실 필요는 없고 매주 한 편 정도 이렇게 우리가 논술 문제를 이렇게 차근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채점 기준을 점수별로 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이제 비율이 글자 수에 따라서 30점과 70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번 문항의 경우는 이제 지문 이해 및 분석, 논증이 20점, 그 다음에 표현력과 정서법이 5점씩입니다. 왜냐하면 1번 문항은 하나의 단락으로 전부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의 단락 또는 공통점 한 단락, 차이점 한 단락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성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표현력과 정서법, 그 다음에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분석력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30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와 나의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력과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자신의 논지를 끌어가는 그 논증력 이런 것을 봐서 40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글의 구성을 보는데 그 10점. 그 다음에 표현력과 정서법 각 10점. 그래서 총점 7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제시문을 읽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잘 논증할 수 있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채점 기준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 대학의 모의 논술에 응시한 모든 여러분들이 내년 2016년 봄에 우리 새 캠퍼스 세종대학교 캠퍼스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